충격. 손흥민 못 박았다. 300억 PSG 이적 없다. 토트넘 지속 동행원한다. 독일 매체. 그래도 토트넘이다. 손흥민 거취가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가운데 저 멀리 독일에서 최고 유력 기자로 평가받는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도 숟가락을 얹었다. 과거 김민재 거취와 관련해 여러 차례 정확한 보도를 내놨던 그가 이번엔 손흥민을 얘기했다. 그의 확신은 토트넘 잔류다. 플레텐베르크는 17일 한국 시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손흥민 관련 소식을 처음으로 꺼냈다. 그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1년 더 머무를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조항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거의 결정된 일이라고 했다. 손흥민은 지난 2021년 토트넘과 연봉 180억 원 수준의 4년 계약을 체결했는데 올 초에 이 계약이 토트넘에 의해 일방적으로 1년 더 연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일각에선 토트넘의 의지만 갖고 옵션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면 손흥민도 동의해야 된다는 의견도 전한다. 어쨌든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2026년 6월까지 머무르는 것을 1번 옵션으로 고려하는 정황이 나왔다. 플레텐베르크도 32세의 월드클래스 윙어도 토트넘에 남길 원한다고 했다. 월드클래스 윙어는 손흥민을 말하는 것인데 독일 최고 유력 기자가 손흥민에게 월드클래스 칭호를 달아준 것이 눈에 띈다. 사실 손흥민은 최근 들어 이강인 소속팀인 프랑스 최고 명문 파리 생제르맹 이적 가능성에 휩싸였다. 내년 여름 이적할 수 있다는 보도다. 현실화된다면 이강인과 함께 뛰게 된다. 몇 달 전 불거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 등 스페인 라리가 명문 구단 이적설처럼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지는 위문이지만 손흥민과 토트넘의 현실을 비춰보면 PSG만큼 여러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구단도 없을 거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영국 팀토크가 16일 이를 주장했다. 팀토크는 토트넘은 놀랍게도 손흥민과 그의 캠프에 1년 연장 옵션 이상의 장기 계약에 대해 논의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5에서 2026 시즌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즌이 될 수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의 경력을 끝내고 클럽 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토트넘이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지 못할 경우 손흥민을 PSG에 이적료 받고 팔 수 있다고 알렸다. 매체는 손흥민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선수라면서 프랑스 B클럽인 PSG는 오랜 기간 손흥민을 지켜봤다. PSG는 이전에도 손흥민 영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었다. 토트넘이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출전에 실패한다면 토트넘이 내년 여름 손흥민을 PSG에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시즌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티켓 확보 확률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이 보도는 시선을 모으고 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까지 2시즌 연속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다. 다만 다음 시즌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프리미어리그에 주어진 챔피언스리그 티켓은 4장이지만 잉글랜드 구단의 우에파 클럽 대항전 성적이 좋아 내년 시즌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한 장 더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5위까지 챔피언스리그를 갈 수 있다는 점은 토트넘 입장에서 반갑다. 아울러 토트넘은 이번 시즌 참가하는 우에파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해도 우에파 규정에 따라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리버풀, 맨시티가 우승을 다투는 가운데 두 팀 밑에 있는 10여 개 구단이 3에서 4위권을 다투고 있다. PSG 이적은 손흥민이 토트넘과의 현 계약을 1년 연장, 내년 6월까지 인만료 시점을 2026년 6월로 미루기 때문에 가능하다. 앞서 지난 14일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도 SNS를 통해 토트넘이 손흥민과 계약을 2026년 6월까지 늘리는 옵션 조항 활성화에 나섰다며 손흥민은 최소한 기존 계약보다 한 시즌 더 토트넘과 동행한다고 알렸다. 토트넘은 현재 맺고 있는 손흥민과의 계약을 기간만 1년 늘릴 예정이다. 영국 언론은 이 옵션 조항 활성화에 대해 토트넘이 내년 여름 손흥민을 이적료 받고 파는 그림까지 그리는 것으로 본다.
공짜로 보내진 않겠다는 뜻이다. 손흥민이 이미 지난해 여름 사우디아라비아 구단에 거액 러브콜을 뿌리쳤던 것으로 알려진 점에서도 토트넘은 내년 여름 손흥민 유료 이적을 고려할 만하다. 지난해 사우디 구단이 손흥민의 러브콜을 보냈다는 것은 이적료도 토트넘에 줄 의사가 있다는 의사표명과 같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PSG는 프랑스 수도 파리를 연고로 하고 있고 토트넘보다 세계적인 팬덤이 더 크다는 점에서 사우디보다는 훨씬 매력적인 카드로 불린다. 손흥민의 연봉도 지금 180억 원에서 더 오를 수 있다. 200억 원대 돌파, 300억 원대 진입도 가능하다. PSG는 서울 강남의 플래그숍도 운영하는 등 한국 마케팅에 진심이다. 손흥민이 입단하면 구단의 가치에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이룰 수 있다. 아울러 축구적인 면에서도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매우 어려운 일인 우승, 도전도 매 시즌 가능하다.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도 실컷 뛸 수 있다. 토트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 사우디 구단만큼은 아니어도 적당한 이적료를 받아 손흥민을 10년간 활용한 뒤 차익 실현까지 이룰 수 있다. 폴란드 공격수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가 34살에 바이에른 뮌헨에서 FC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며 이적료 730억 원 발생시킨 일은 최근 유럽 구단이 베테랑 선수를 내다 팔 때 참고하는 이적 사례다. 그러나 손흥민의 눈은 토트넘으로 고정됐다는 게 플레텐베르크의 주장이다. 손흥민은 2010년 독일 함부르크 1군 승격을 통해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2013년 같은 독일 바이엘 레버쿠젠으로 옮겨 2년 생활한 뒤 2015년 토트넘으로 이적.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하면서 10번째 시즌을 뛰고 있다. 그런 가운데 PSG 이적설이 불거졌지만 플레텐베르크는 이를 제외하고 손흥민과 토트넘의 동향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플레텐베르크는 지난해 여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뛰던 김민재가 새 행선지를 모색할 때 프리미어리그 메뉴가 아닌 독일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이 유력하다는 점을 처음 보도해 유명세를 얻었다. 그런 그가 이번엔 손흥민의 토트넘 잔류를 못 박았다. 2. 1000억 최악의 영입에서 히든카드로 변신 앞둔 맨유 MF, 아모림. 전술 핵심 선수로 낙점 첼시서도 비슷한 역할로 챔스 우승 오른쪽 화살표, 유리몸인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023년 7월 첼시에서 뛰던 공격형 미드필더인 메이슨 마운트를 영입했다. 첼시 유스팀에서 성장했고 첼시에서 성인 무대를 밟았던 첼시가 키운 스타였다. 물론 마운트는 2시즌 동안 첼시를 떠나 임대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첼시에서 꽃을 피웠다. 2020-21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와 2021 우에파 슈퍼컵, 2022년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우승 멤버이기도 했다. 2021에서 22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32경기 동안 11골 10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잉글랜드 U16 대표팀을 시작으로 연령별 청소년 대표를 거쳐 성인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마운트를 영입하기 위해서 맨유는 6천만 파운드, 약 1,050억을 첼시에 지불했다. 오버페이 비난도 있었지만 맨유 재건을 위한 적임자로 생각하고 과감한 투자를 했다. 하지만 마운트는 맨유 유니폼을 입은 후에는 부상으로 고전했다. 햄스트링, 종아리 등 부상이 반복되면서 14경기밖에 뛰지 못했다. 골도 1개에 그쳤다. 2024에서 25시즌에서 재기를 불태웠던 마운트는 시즌 2번째 경기였던 브라이턴전에서 교체됐다.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고 결국 5주간의 치료가 필요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중 3경기에 불과했다. 9월 30일 토트넘전에 교체 투입된 후 지금까지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 신임 감독인 루빈 아모림의 전술에 가장 적합한 선수라는 것이다. 영국 더선은 최근 루벤 아모림 감독이 부임함에 따라 잊혀진 맨유 스타를 다시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잊혀진 맨유 스타가 바로 메이슨 마운트이며 아모림 감독 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한다. 정말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때 퇴출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고 시즌 개막 후 3번째 경기 만에 부상으로 쓰러진 마운트가 완전히 아모림 휘하에서 총애를 받는 선수로 탈바꿈한다는 이야기이다.
메뉴 소식통에 따르면 아모림은 마운트를 팀 전술의 중심에 둘 계획이라는 것이다. 아모림이 마운트에 꽂힌 이유는 그의 다재다능함 때문일자고 한다. 아모림이 메뉴 부임 후 도입하려는 새로운 전술에 마운트가 잘 적응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전언이다. 당연히 아모림의 메뉴 부임 타이밍은 마운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이다. 햄스트링 부상 후 거의 한 달 보름간 프리미어리그 그라운드를 밟지 못한 마운트가 최근 다시 팀의 훈련장에 복귀했다. 또한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지 않았다. 11월 25일까지 메뉴 캐링턴 훈련장에 남아서 그의 집중적인 전술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이다. 메뉴 감독에서 물러난 에릭 텐 하흐가 마운트를 영입한 이유는 팀 전력의 극대화에 최적임자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2021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할 당시 첼시에서 마운트의 역할을 눈여겨보았다. 그렇지만 유리몸 신세가 돼버린 마운트였기에 텐 하흐는 그의 전술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했다. 공교롭게도 아모림이 앞으로 메뉴에서 추구할 전술이 바로 2021년 첼시의 전술과 비슷했고 그 중심에 마운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아모림의 메뉴 데뷔 경기는 바로 11월 25일 열리는 입스위치와의 원정 경기이다. 마운트가 이 경기에 선발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아모림의 전술에 마운트가 과연 최적임자일까 궁금해진다.